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에 보면 대명사가 있어요.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명사라고 그래요. 그 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시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가 있다. 지시대명사는 이것, 그것, 저것 등과 같이 사물을 가리키는 것과 여기, 거기, 저기 같이 장소, 처소가 장소예요. 장소를 가리키는 말, 이것들을 우리는 지시대명사.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시대명사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 그것, 저것, 여기, 저기, 거기. 알겠죠? 이게 바로 무슨 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 두 번째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인칭 대명사에서는 미지칭 또는 뭐 부정칭, 제규칭 밑에 위에 1인칭, 2인칭, 3인칭 있죠? 밑줄이다. 1인칭, 2인칭, 3인칭. 보통 우리가 인칭 대명사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인칭 대명사라고 그래. 그래서 대명사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인칭 대명사가 있고 무슨 대명사? 지시 대명사가 있다. 그죠?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이 있다. 그 다음에 2인칭이 있다. 3인칭이 있죠. 1인칭 하면 뭐예요? 나 하죠.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이렇게 되겠죠. 뭐 그나 또 그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나에 대해서 뭐 우리라는 말도 역시 몇 인칭? 1인칭 될 수 있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다음에 2인칭에 있어서는 너라는 말에 당신이 있어요. 다음 3인칭에도 뭐가 따랐지? 당신이 있어요. 따라서 인칭 대명사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청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청자라는 게 뭐냐면 청자를 포함하느냐, 청자를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연설 같은 데서 보면 뭐 정당들 나와서 누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청중이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너희들이 인지됐지? 우리가 안 했어요 라는 것은 듣는 청자는 포함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라도 청자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냐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밑줄 치르고 우리의 의미 영역이 다른 것은. 알겠지? 우리의 의미 영역이 다른 것은. 그랬을 때 우리가 청자가 포함되는 말인지 포함되지 않는 말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100페이지 펴봐. 100페이지 보면 그 밑에 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용 방식과 두 번째 당신의 의미 사용 방식 해놨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즉 how가 들어갈 자리에 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요. 이 how라는 말은 일종의 그다 써놔요. 나중에 높임법 배울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애사 높임. 무슨 높임? 애사 높임. 아주 높임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애사 높임에 주로 how를 쓰죠. 약간 그 how라는 것도 높임이니까 존중의 의미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부간에 좀 쓰면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뭐뭐 하오, 그렇게 하오, 그렇게 하소, 그렇게 하구려.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렇게 해. 이거 좀 딱딱하고 명령적으로 반말투고 뭔가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여기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서 하오 자리에 쓴다. 부부 사이에 상대편을 높일 때도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게 써 있죠. 이렇게 2인칭으로 쓰입니다.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일 때 쓰입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맞서 싸울 때도 상대편을 낮췄다. 밑줄자. 맞서 싸울 때는 상대편을 뭐 할 때 있어요? 낮잡아 볼 때 있죠.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있어 없어요? 이때 당신은 높였다 낮췄다? 낮춘 거죠. 그렇다면 시험문제 나올 수 있겠지. 당신의 따뜻한 밑줄 치는 것 같은 2인칭이지만 2인칭에는 높임도 있고 뭐도 있다?
낮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임도 있고 낮춤도 있다. 당신에 있어서는 2인칭에 있어서는 높임이 있는 거야. 대부분 높임이야. 그런데 상대방을 낮잡아 얘기할 때 쓰는 말로 당신을 쓸 수도 있어. 가끔 그러지. 어떤 사람이 참 점잖은 사람이 있어.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참 그 사람 양반이네 그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양반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때 양반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참 그 사람 양반이네 그려. 긍정적이지. 이 양반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지. 마치 어떤 것처럼 이 낮춤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지. 그냥 그래요. 상대방을 좀 낮잡아 얘기할 때도 양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양반 봐?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양반이라고 그래? 뭐 그러거나 이 양반이라니 막 그러잖아요. 양반은 원래 사실 조선시대에 있어서 무반해서 그 양반이라고 갖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세월부터인가 이 양반이라는 말이 점점점 의미가 타락돼서 오늘날 이 양반 봐? 그러면 욕에 가까운 말로 듣는 그것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야? 당신도 마찬가지. 네?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뭐? 당신? 뭐 하면서 막 그러잖아. 그래요. 싸우단 말이지. 그래서 때 당신 기억해 두시고요. 이 당신은 말이냐 우리 나올 때 있는데 마지막 3인칭과 관련돼서 당신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3인칭 극존칭 대명사로 뭘 쓸 수 있다? 당신을 쓸 수 있다는 말. 그 밑에 하나 해보자.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 동그라미 당신.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있습니까? 그때 당신이야. 그렇다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당신은 두 가지로 나와. 하나는 뭐냐? 2인칭만 나왔을 때는 높임이냐 낮춤이냐. 알겠지? 그걸 구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인칭까지 포함됐다면 다음 중 밑줄진 당신의 2인칭이 다른 것은 알겠어요?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걸 나오는데 3인칭에 사용된 당신이 바로 뭐다는 점? 극존칭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3인칭 높여할 대상이 있죠. 높여할 대상이 3인칭인 경우 그걸 대신하는 말이 당신이라는 점. 그것도 좀 기억해둬. 따라서 대명사 가운데 뭐의 쓰임에 대해서 가끔 시험이 나온다? 우리와 당신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는 청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나오고 당신은 2인칭이라면 다 2인칭이라면 높임이냐 낮춤이냐 그걸 구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물론 그런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신 2인칭과 3인칭의 3인칭은 극존칭 대명사로서 쓰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미의 사용 방식과 당신의 의미의 사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99페이지를 보면 돼요. 자, 가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거기에 보면 미지칭이다. 그 다음에 부정칭이다. 재규칭이 있어 없어요? 있죠?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 같이 뭐가 있다지? 부,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제가 있다. 부미제. 부정칭이 있다. 그 다음에 미지칭이 있다. 그 다음에 제귀칭이 있다. 따라서 앞점을 따서 뭐냐? 부, 미, 제 이렇게 얘기했죠? 부정칭, 미지칭, 그 다음에 제귀칭. 됐나요? 부미제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부정칭은 뭘까? 부정칭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을 때 무슨 칭이라고 한다? 부정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누가 한번 이 문제 풀어볼까? 그렇다면 그 누가는 특정 대상을 가리켜 안 가리켜? 가리키지 않죠? 그럴 때를 부정칭, 이렇게 특정 대상이 정해지지 않을 때를 부정칭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미지칭은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을 알지 못할 때. 그런데 밖에 누구 왔어? 내가 알아 몰라? 모르죠? 똑같은 누구지만 그때 누구는 미지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미지칭은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 미지칭이라고 하고요.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을 때 뭐라고 한다? 부정칭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지칭과 뭐로 나눌 수 있다? 부정칭으로 나눌 수 있다. 금방 얘기했던 것이 이제 뭐예요? 제귀칭이죠. 특히 제귀칭은 3인칭.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것인데 주로 3인칭에서 많이 쓰이죠. 철수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 알겠지? 근데 1인칭에 나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나도 내 잘못을 알고 있지. 그러지. 누가? 나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지? 그래서 보통 이런 제귀대 명사는 몇 인칭에 쓰인다? 3인칭에 쓰인다. 너도 자기 잘못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너도 내 잘못을 알고 있다. 그래야 되지. 그래요. 따라서 보통 제귀대 명사는 몇 인칭에 쓰인다는 점? 3인칭에 쓰인다는 거. 기억해둬.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까 얘기했던 인칭 대명사와 관련돼서 우리와
당신의 쓰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둘 거야. 알겠죠? 이 밖에 미지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부정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는 이 정도로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보면 수사가 있어. 뭐가 있다 했지? 수사. 자, 수사라는 것은 결국 뭘냐면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얘기한다? 수사라고 한다. 보통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좀 더 다른 용어로 양수사 그래. 무슨 수사?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서수사. 그 밑에 보면 양수사, 서수사 있어 없어? 있지? 밑줄 쫙 해놔. 그래서 수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그다음에 뭘 나타내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둬. 수사. 수사에는 양수사가 있다. 그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나왔지? 서수사. 양수사는 양을 나타내는 말. 그다음에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양수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양수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먼저 가는 거죠? 이것을 양수사라고 그래. 물론 우리가 한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한자로는 1, 2, 3, 4, 5, 6 나가죠? 그게 양수사야. 반면에 서수사는 뭘 나타내는 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뭐가 있다 하지? 첫째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지?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하지?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 뭐 이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있죠. 그렇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째를 붙여서 순서를 나타내는데 다만 첫째인 경우만 하나째가 아니라 뭘로 한다? 첫째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수사의 보충법이라고 그래. 보충. 그러니까 첫을 통해서 하나를 뭐 했다?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가 뭐 1번, 첫 번째라는 말도 있고 1번째란 말, 1번 있잖아. 너는 1번이야. 그럼 뭐요?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1이라는 개념이 바로 첫과 일맥상통하지. 그래서 하나째라고 하지 않고 이 경우는 뭐라고 한다 하지? 첫째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양수사는 뭘 나타내는 말? 양을 나타내는 말. 그러죠? 양을 나타내는 거, 수량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같은 수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 수를 나타내는데 품사가 다른 것이 있어. 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가끔 나중에 수사와 관형사를 갖다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 이럴 때 수사는 체연에 속하는 거고 관형사, 수관형사는 관형사, 수식어의 하나로서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있어. 거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하나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한이 있다, 두가 있다, 세가 있다, 네가 있다. 네가 있다, 다섯이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가보니까 여기까지는 모양이 같아 달라. 앞에 양수사에 대해서 한두, 세, 네는 모양이 같아 달라. 다르죠? 하나와 한 모양이 다르잖아. 여기까지 달라. 그죠? 근데 무엇부터 같아졌어? 다섯부터 같아졌지? 그러면 어떨 때가 수관형사고 어떨 때가 수사인지 헷갈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되겠어. 잘 봐요. 아까 수사는 체연에 속한다고 했지. 체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체연의 특징 가운데 하나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고 했지. 조사와 결합되어 있으면 이거는 수사가 되는 거야. 근데 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관형사거든. 따라서 수관형사는 절대 뭐와 결합할 수 없다?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의 결합 여부를 가지고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다음 같은 경우죠. 하나 예를 봅시다. 다섯부터 센다. 다섯부터 센다가 있고요. 5개만 주세요. 자, 5부터 센다 할 때 5 수량이죠? 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뒤에 뭐가 붙었다? 붙어라는 조사가 붙었죠?
그러면 이때 다섯의 품사는 뭐가 된다? 수사가 되는 거야. 수사. 이때 수사야. 이거 수사야. 조사부터 수사. 그런데 이때는 뭐 다섯. 이때 다섯 생략해봐. 그러면 개만 주세요. 말 돼야 안 돼요. 멍멍은 그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다섯 개만 주세요 할 때 이때 그 개는 홀로 쓸 수 없지. 그러면 이때는 관형사야. 관형사는 관형사인데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지. 그래서 이름하여 이걸 수관형사. 수는 생략해도 돼. 관형사 중에 관형사 종류 가운데 수관형사라는 게 있어요.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 따라서 이 관형사라는 것과 아까 얘기했잖아. 품사에 뭐가 있어서 명대수 부관. 시작. 명대수 부관 조감동홍형. 그럴 때 뭐가 있어? 관형사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수사라는 게 따로 있는 거야. 그 수사와 관형사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모양이 같은 것들이 품사를 서로 달리할 때 항상 출제자는 그것들을 문제화시키는데 매력을 느낀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섯이지만 이때 다섯은 뭐고? 수사라고 하고 이때 다섯은 뭐다 나왔지? 관형사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모양이 같은데 이때 검증 방법 뒤에 조사가 붙어 있을 때 뭐가 붙어 있을 때? 조사가 붙어 있거나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뭘로 본다? 수사로 봐. 근데 다섯 개만 주세요. 이때는 뭐예요? 뒤에 의존명사를 수반하고 있지? 뒤에 의존명사를 수반하고 있지? 그럴 때는 뭘 취급한다? 관형사.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로 봐야 된다. 따라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도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 그래서 그 밑에 수사와 수관형사 구별 해놨죠? 조사가 붙어 있거나 조사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이면 관형사로 취급한다, 수사로 취급한다, 수사로 취급하고 조사를 붙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관형사로 취급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 수사. 하나만 더. 하나 더 써놓습니다. 하나 더 써놓을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같은 경우에서 봅시다. 101페이지 옆에 날개단을 봐봐. 101페이지 날개단에 거기에 전체 형광펜으로 박스 하나 해놓을까? 수를 세는 말 뒤에 의존명사가 오면 이것은 뒤에서 배울 수 있는 뭐다 같이 관형사가 된다 했지 아까? 자, 수사 다음에 뭐가 오면 뒤에 의존명사가 오게 되면 수를 세는 말 다음에 의존명사가 오면 수관형사, 관형사로 취급한다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밑줄자 날짜 이름, 달 이름은 뭘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한다. 이때 날짜 이름이라는 게 이거죠. 날짜 이름. 자라도요. 자, 이렇게 써놓을까? 수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자, 수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명사로 취급하는 것. 명사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나올 수 있죠. 그때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날짜 이름이랄지 그 다음에 달 이름. 날짜 이름이나 달 이름은 뭘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한다. 날짜 이름 뭐가 있을까? 뭐 하루, 이틀, 사흘 여기 있죠? 다 수를 나타내는 말들이지만 명사로 취급한다는 거야. 하루, 이틀, 사흘.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뭐 정월이 있다든가 달 이름, 정월, 섣달, 정월, 섣달 있죠? 정월, 섣달. 그다음에 섣달, 뭐 금음날이라고 하고 음력 12월을 갖다 말하게 되죠. 정월은 1월달 말하고 음력 1월. 그다음에 동짓달 다 달림이죠.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1월이다, 뭐 2월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부 다 뭘로 취급한다? 달 이름도 명사로 취급한다. 이렇게 해서 날짜 이름이나 달 이름 다 뭘로 취급한다는 점 명사로 취급한다는 걸 기억해둬.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월, 섣달, 동짓달. 동짓달은 음력 몇 월을 동짓달이라고 한다? 11월을 동짓달이라고 그래. 12월을 섣달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섣달. 그리고 정월은 음력 1월을 정월달.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월, 뭐 2월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다 뭘로 취급한다는 건 달 이름으로서 명사로 취급한다.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명사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하나, 이게 이제 관건이야. 시험 문제는 이것보다는 이게 잘 나왔어. 수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명사로 취급하는 거. 요게 잘 나왔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습을 잘 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복습을 잘 해야 한다. 여기 있어요. 첫째, 우리는 복습을 잘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옷은 첫째가 사준 거다. 자, 이 옷은 첫째가 사준 거야. 이렇게 합시다. 자, 이때 똑같이 뭐가 나와 있어? 첫째가 나와 있죠. 자, 이 옷은 첫째, 우리는 복습을 잘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예습을 잘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결석하지 말아야 한다. 나올 수 있죠. 주의사항. 그럴 때 각각 첫째, 둘째, 셋째는 순서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사입니다. 수사. 저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 뭐라고 그래? 서수사. 그런데 이때 이 옷은 첫째가 사준 거 할 때 이 첫째는 뭐예요? 사람을 나타내지. 사람과 관련해서 맞이를 나타내지. 이럴 때는 명사로 취급한다라는 거야. 따라서 서수사가 사람을 나타낼 때는 명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거기 밑줄자 101페이지 보면 서수사가 사람을 가리킬 때는 뭘로 취급한다? 명사 취급한다.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도 되겠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밑줄에 하나. 첫째로. 이게 시험에 나왔다가 많은 학생 틀렸어요. 첫째로. 첫째로란 말 있지? 첫째로. 나는 너를 첫째로 생각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나는 시험 과목 가운데 국어를 첫째로 생각한다. 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국어 선생님가. 첫째로. 영어를, 또 영어 시간이면 또 영어는 첫째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첫째로가 거기 있지.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라는 뜻일 때. 알겠습니까? 첫째로가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을 뜻하는 의미일 때는 뭘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한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째로. 나는 너를 첫째로 생각한다. 그때 그 첫째로 자체는 명사. 그래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해서 자꾸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 과거에는 이런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점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꾸 사전에 등재되기도 합니다. 한 단어로 취급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두 개의 단어였던 것이 한 단어로 취급되기도 하고 첫째라는 서수사에 뭐 조사, 로가 붙어가지고 첫째로 해서 부사로 보여야 된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명사로 취급하라 라고 사전에 하나 등재되어 있어. 첫째로 생각한다. 알겠습니까? 우리 첫째로 하면 뒤에 생각한다 용어를 꾸미니까 부사로 볼 수도 있잖아. 근데 명사로 취급한다는 사실 알아둬. 첫째로. 그래서 이 첫째로가 어떤 뜻일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앞선다는 뜻을 가질 때. 알겠어요? 그때는 명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 전체 박스에 놓고 꼭 알아둘 것. 됐나요? 형광펜도 전체 박스에 놔. 자, 이렇게 해서 수사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크게 수사에는 양수사가 있고 뭐가 있다? 서수사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겠죠? 수사는 조사가 붙을 수 있고 수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순서를 나타내는 말 서수사가 사람을 지칭할 때는 뭘로 취급한다? 명사로 취급한다는 것. 하나 더 키포인트로 알아둘 것. 첫째로라는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대상보다 앞서는 걸 얘기하는 첫째로라는 의미를 쓸 때는 그 첫째로는 그 자체가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알겠죠? 그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뭘 대해서 배웠어? 체연에 대해서 배웠죠. 체연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대봐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부분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 한번 외워본다. 아까 했던 암기법 시작. 관이 단형. 다 같이 시작. 관이 단형. 보주 서부. 분이 겉대빠 지술이 나이. 그 다음에 따뿐 텃대 듣채양 만대척 있죠. 요 정도. 아무튼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 나와? 의존명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앞에 한글 맞춤 뽑을 때도 또 의존명사 나와요. 그때 의존명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 쉬워집니다. 아무튼 앞으로 배우게 될 지난번에 배웠지만 어미도 배웠지만 어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이야기, 의존명사에 대한 이야기 이거 반드시 숙지해야 돼. 됐나요? 반드시 그 문법에서 반드시 숙지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들의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미에 대한 이야기, 의존명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이야기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자, 그다음 배우게 될 것이 뭡니까?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 101페이지. 거기 이 서울시 9급의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품사가 다른 하나 나옵니까? 날개단에. 거기 보니까 풀어봐요. 그 가방에
소설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할 때 이 한을 생략해봐. 그 가방에 소설책 권이 들어 있었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 한은 관형사가 되는 거죠. 관형사. 넓은 들판에 농부가 한둘 눈에 뜰 때, 이것도 하나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넓은 들판에 농부가 한둘 눈에 띌 뿐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둘. 하나, 둘. 자, 한둘 있지 않습니까? 한둘. 이때도 역시 뭘로 취급하느냐면 이때는 수사입니다. 수량을 나타내 하나, 둘 정도. 약간 대략의 숫자. 뭐의 숫자? 대략의 숫자. 대략의 숫자. 근데 그때 써놔봐. 한둘이 대략의 숫자가 아닌 조금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명사로 취급한다. 써놨다. 한둘이 조금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이게 시험에 나왔다가 또 많이 틀렸어요. 이미 써놔. 한둘이 대략의 수를 가리킬 때는 문제 풀다 보니까 또 나와서 또 언급해 줘야 되네. 너무 막 어려우면 안 되는데. 한둘이 있잖아요. 한둘이 수사로 취급할 수도 있고 명사로 취급합니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한둘이 대략의 수. 하나, 둘. 대략의 수를 나타낸다. 하나, 둘. 있죠? 여기처럼 넓은 들판에 농부가 한둘 눈에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해. 다시 한둘 대략. 명사로 취급할 때는 뭐냐? 조금의 의미. 그래서 이거는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뒤에 뭐뭐 아니다와 같이 홍합니다. 한둘이 아니다. 이쪽에 한둘이 아니다. 이때 한둘은 조금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그런 사례는, 그런 일들은 한둘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실망한 일은 한둘이 아니다. 하나, 둘씩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죠. 내 말 이해되게요? 조금이 아니다. 한마디로 봐요. 한둘이 아니다는 것은 많다는 얘기죠. 그때의 이때 한둘은 명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이때 한둘도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도 여기서 나왔던 아까 얘기했던 첫째로란 말이에요. 첫째로가 남보다 우선되인다는 말로서 쓸 때 명사로 취급한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한둘이 조금이라는 의미를 쓸 때 명사로 취급한다는 것. 대략의 수저가 아닌 명사로 취급하는 경우는 조금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보통 호응적 관계는 뭐뭐가 아니다. 한둘이 아니다.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문제 풀다 보니까 나와서 해결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번 같은 경우가 수사에 들어가고요. 3번 두 할 때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라고 할지 이때는 뭐예요? 수량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두 사람. 이때 사람이 단일성 의존명사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말 안 되잖아. 앞에 둘을 생략했을 때 사람은 다투다가 사람들은 다투다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 혼자 다툴 수 없잖아. 어디? 101페이지 지금 문제 보고 있잖아 지금. 됐나요? 따라서 거기 보면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가 화해했다 할 때 이때 둘을 빼봐. 사람은 다투다가 화해했다 말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관형사. 다음에 보따리에서 석류가 두세 개 굴러 나왔다. 있지? 이때 두세도 대략의 수를 나타낸 말이야. 한둘 또는 두세 대략의 수죠. 따라서 이때 두세 역시 뭐로 취급한다는 점? 관형사로 취급한다. 따라서 수사냐 수관형사냐. 따라서 이때 이 문제 상당 부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해둬요. 그때 한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새롭게 사전에 등재된 내용인데 그것을 추가해서 얼마 되지 않았어. 사전에 등재된 한둘이 명사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더라. 자, 머릿속에 꼼꼼히 좀 기억해둬요. 무조건 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 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수와 관련된다고 해서 수사하면 안 돼. 아까 명사로 취급하는 경우 서수사가 사람을 지칭할 때 또는 날짜 이름, 달 이름, 첫째로 한둘이 조금의 의미를 때 그래서 모아서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런 것들은 수를 나타내지만 명사로 취급하는 걸 이런 것들이 다 최소한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그런 게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다? 수사에 대해서 설명.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다 체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런 교재 순서로 볼까요? 101페이지 보니까 관계연이 나와. 관계연 교재 순서로 봅시다.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맺어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관계어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어는 대체 조사를 관계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국어는 조사가 발달했다. 그렇죠?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를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한다.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여러 단어처럼 분리성과 휴지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로 취급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그래서 조사는 단어로 취급한다고 해서 조사는 단어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 형태소 분류상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에 속한다는 사실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조사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조사가 있다. 접속조사가 있다. 보조사가 있다.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격조사라는 것은 뭘 격조사라고 하는가?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 자, 격조사란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의 동그라미,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그래. 일정한 자격을 보여준다. 자, 이라는 격조사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다음과 같이 세븐, 행운의 숫자 하면 몇 가지가 생각나? 세븐을 생각하죠. 그래서 주목보서, 자, 주목보서, 부관호. 이게 몇 개입니까? 7개죠? 이것이 바로 격조사야. 따라서 첫 번째, 주 하면 뭐가 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혹격조사.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세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문법에서는 어미에 대한 거, 의존 명사에 대한 거, 조사에 대한 거. 꼭 알아두라고 했지? 자, 이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조사.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조사는 다른 품사를 도와주는 말을 조사라고 그래. 다른 품사를 도와주는 말을 뭐라고 한다 했지? 조사라고 하고, 거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그래서 격조보. 그 격조사는 자리를 결정해 주는 조사를 뭐라고 한다? 격조사. 그 격조사는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시작. 주목보서, 부관호. 따라서 이때 주격조사가 붙으면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따라서 이런 격조사는 문장 성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만약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되겠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겠어? 그렇지. 목적어 기능을 하겠지. 복격 조사 붙으면 보 기능을 하는 거고, 서술격 조사 붙으면 뭐의 기능을 한다 나왔지? 서술어 기능하고, 부사격 조사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나왔지? 부사어 기능하는 거고, 관형격 조사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거지. 관형어. 혹격 조사 붙으면 우리 국어에서 호어는 없어. 문장 선부사. 독립어. 시작. 여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관형어까지는 다 연관돼 있잖아. 그래. 근데 혹격 조사에서 호어 하면 안 돼. 독립어 기능한다. 독립어. 자, 이렇게 해서 격조사는 이와 같이 격조사와 뭐와의 연관성? 문장 성분과의 연관성을 기억해둬. 따라서 주격조사부터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고? 주어 기능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부터면 목적어, 복격 조사부터면 보어, 서술격 조사부터면 서술어, 부사격 조사부터면 부사어, 관형격 조사부터면 관형어, 혹격 조사부터면 독립어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주격 조사는 뭐가 있을까? 이, 가, 깨서, 예서, 서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가 깨서 있어요. 서, 따라서 이것만 있어. 이거 위에 주격 조사는 없어. 우리 국어에 주격 조사는 한정되어 있다. OX.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한정이 되어 있다. OX. 오! 우리 주격조사는 우리 국어에는 무한하다면 틀려? 우리 국어에서 주격조사 딱 몇 가지? 요거만 있는 거야. 요거만. 이것만 주격조사야. 이 말과 결합된 말을 뭘로 만들어준다? 주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목적조사는 딱 있어. 정해져 있어. 을 한정되어 있어. 이렇게. 복격조사는 딱 있어. 이와 가.
이와 가. 선생님, 왜 주격조사 이와 가가 있는데 복격조사에 또 이와 가가 있단 말입니까? 헷갈릴 수 있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온다고? 출제자는 뭘 좋아해? 같은 것들이, 모양이 같은 것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하는가, 그거에 대해 초점 맞춘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다 이런 것이 잘 나오는 거야. 이와 가 구별할 줄 아는가 물어보는 거야. 즉 어떨 때는 주격조사고 어떨 때는 복격조사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공부의 어떤 방향성, 뭘 공부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공부의 대상이야. 이와 가는 어떨 때만 우리가 이와 가를 복격조사로 얘기하냐면 동사의 되다, 형용사의 아니다, 뒤에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 나오면 이 되다나 아니다는 제홀로 어떤 대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다 완벽히 설명할 수 없어. 나는 되었다, 나는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학생 궁금해 안 궁금해? 나를 다 설명해 줬어? 설명 안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 궁금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야. 궁금한 게 뭐겠어? 뭐가 됐냐 이 말이야. 뭐가 돼? 나 공무원 되었다? 공무원이라는 말 붙여줘야 되다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래요. 따라서 이런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는 그 되다 아니다를 통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술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보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어. 그래서 보어는 이때 이와 가는 되다 아니다 앞에 붙은 이와 가라는 복격조사와 결합된 말을 보어한다. 자, 서적격조사가 있습니다. 서적격조사는 대표적으로 이다가 있습니다. 부사격조사와 관련돼서 기억해둬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서입니다. 예서. 그 다음에 와와 가가 있습니다. 와와 가. 그 다음에 로서가 있습니다. 로서와 로서. 로서와 로서. 그 다음에 라고와 고. 있죠? 요걸 구분하는 문제. 자,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뭐가 나왔어? 예서가 나왔죠? 예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쓰임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자, 이따 하나씩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 국어에 관형격조사 딱 그거 하나뿐이 없어. 오늘날 격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발달된 것은 부사격조사야. 가장 많아. 여기다 다 일일이 연구할 수 없어. 이거는 많아. 여기다 점점점 해놔. 이거 위에 더 있는 거야.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뭐야? 점점점을 안 했지. 말 줄임표 안 해놨지. 이거는 딱 한정되어 있어. 부사격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격조사는 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또는 몇 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뭔만큼은 부사격조사만큼은 말 줄임표 해놨지. 이거 이외에도 더 있는 거야. 가장 많이 발달되었죠. 혹격조사는 딱 정해져 있죠. 아야. 아야. 됐나요? 아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혹격조사. 다시 한번 정리한다. 부사격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격조사는 한 개 또는 여러 개로 한정되어 있다. 부사격조사만 양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조심하란다. 첫 번째, 주격조사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이와 복격조사.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와 주격조사에서의 관계. 됐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접속조사. 접속조사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행시 와와 가가 있어. 접속조사에 뭐가 있다? 와와 가. 그러면 이 접속조사와 뭐와 또 시험이 나오겠어? 부사격조사 와와 가가 있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가 있어. 보조사. 보조사는 조사를 도와주는 말이 보조사야. 자, 다른 품사를 도와주는 말이 뭐였지? 조사였지. 근데 이 보조사는 조사를 또 도와주는 말이야. 보조사는 그렇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보조사. 보조사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보조사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성감통, 성감통이 있어. 성분보조사, 감탄보조사, 통용보조사. 이렇게 해서 성분보조사, 감탄보조사, 통용보조사 이렇게 알아둬. 성감통. 시작. 성감통이다. 성분보조사. 대표적인 성분보조사는 문장 내에서 대체적으로 뭘 대신해 주냐면 격조사를 대신해. 격조사 기능을 대신해 줘. 격조사 기능을 대신해 주면서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이와 같은 성분보조사야. 대표적인 성분보조사에 뭐가 있을까? 는, 은,
뿐만 도가 조마 부커치 나라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느는 뿐만 시작. 는 뿐만 도가 조마 부커치 나라. 또 이거 뭐야? 이제 도는 까는 까지, 조는 조차, 마는 마저, 부는 붙어, 커는 커녕, 치는 치고, 뭐뭐나 뭐뭐라도. 알겠지? 나는 도가 붙어서. 이렇게 해서 느는 뿐만 도가 조마 부커치 나라 외워두면 좀 더 쉬워. 물론 이거 위에도 또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것들이야. 네? 다시 한번 시작. 는, 은, 뿐, 만, 도, 가, 조, 마, 부, 커, 치, 나라. 알겠지? 나라. 자, 이것들을 우리 생각해 주면 쉽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감탄보조사 있지. 감탄보조사는 이 세 가지뿐이 없어. 감탄보조사는. 마, 그래, 그려, 많은. 시작. 그래, 그려, 많은. 이것이 감탄보조사야. 이것이 감탄보조사로서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만 있다.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통용보조사에는 뭐가 있냐? 하나뿐이 없어. 요 하나뿐이 없어. 요. 통용보조사에는 뭐가 있다 했지? 요. 따라서 여러분 교재 보면 104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거기에 성분보조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했지? 감탄보조사, 통용보조사 나왔지? 그 다음 밑줄 짝. 104페이지에 보조사의 종류에 그게 세 가지. 성분보조사, 감탄보조사, 그 다음 뭐가 있다 했지? 통용보조사가 있다. 그때 성분보조사에는 뭐 표별이다, 협수다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 없어.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성분보조사는 문장 내에서 격조사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서 뭐가 있다 했지? 이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기 볼까? 104페이지 봐봐. 표별보조사 밑줄 해봐. 표별보조사. 지금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한번 나와서 시험에. 그래서 내가 써라는 건데 표별보조사라는 말이 있고 협수보조사가 있지. 말이 좀 어렵잖아. 표별보조사는 뭐냐면 표별보조사는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게 표별보조사야. 그래서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표별보조사야. 다른 것과 구별짓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할 때는 중요해. 표별보조사. 반면에 협수보조사는 뭐냐면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같은 가치죠. 협수보조사. 도까지 조차 맞아. 너도 그러냐? 너마저 그러느냐? 너까지 그러느냐? 너조차 그러느냐? 있지? 이 말은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니야. 네 형도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데 왜 너조차 그래? 너까지 그래? 너마저 그래?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근데 위에 너는 뿐만 있지. 이거는 표별보조사야. 그래도 너는 다르겠지. 알겠지? 그래도 너만 다르겠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 믿는 건 너뿐이야.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너뿐이야. 뭐요? 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그래요? 따라서 위에 대표적인 너는 뿐만이 뭐에 속하는 거보다 같이 표별보조사에 속하는 것이고 밑에가 뭐가 된다? 그렇지. 협수보조사.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성분보조사로 그냥 알아두라. 성분보조사는 뭐라고요? 문장 내에서 격조사 기능을 대신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잠시 쉬었다 할 겁니다. 일단 관계어는 조사로서 격조사가 있고 뭐가 있다? 접속조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점? 보조사가 있다. 그래서 외울 때 격조법, 주목보서, 부관호. 그 다음에 자 있죠? 단어 보면 접속사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단어 접속사가 있고 문장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단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 있지? 보조사는 성감통.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것만 일단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써라. 보조사는 격조법, 주목보소, 부관호, 그 다음에 단문, 그 다음에 성감통, 는, 은, 뿐만, 도가조마, 도가조마,
조마, 북커치, 북커치 나라, 그그마요. 북커치 나라, 그그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둔다면 조사에 대한 것들은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격조법.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다. 격조사에는 7가지가 있지.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간호, 부사격조사, 관형조사, 혹격조사 여기까지 해서 7가지 격조사지.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 2가지가 있다. 단어 접속조사, 문장 접속조사가 있다. 그래서 단문. 그 다음에 보조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성분보조사, 감탄보조사, 통용보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성분보조사에는 뭐가 있다. 대표적으로 느는뿐만, 독가조마, 북커치 나라가 있고 감탄보조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그마요. 그래, 그그마요가 아니라 그그마. 그래, 그리어, 많은. 그 다음에 통용보조사로서는 요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에 대해서 할까요? 이 조사에 대해서 각각을 살펴볼까요? 알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이와 가에 대한 이야기, 이와 가에 대한 이야기, 에서에 대한 이야기, 에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 관형격 조사, 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접속 조사에 있어서 뭐가 있다랬지? 와와 과가 있었지. 그래서 와와 과에 대한 이야기. 이 와와 과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 부사격 조사, 와와 과가 나와 있지. 이거에 대한 구분하는 문제. 또 하나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중에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별할 줄 아는가. 알겠어요? 보조사의 대표적인 종류들을 알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헷갈릴 때 격조사와 보조사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조사 2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